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학과 류경호 원장입니다. 한 4, 5개월 전 40에서 50cc 사이의 크기가 되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홀랩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정확히는 지금 84cc 정도 되는, 사실 저희가 70 또는 80 정도 이상이 되면 거대 전립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홀랩 수술은 70, 80, 100, 150, 200 이렇게까지도 큰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의 수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술 방법이고요. 거대 전립선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이 84cc에 해당하는 환자분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보여드릴 수술 영상은 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이 환자분은 한 70세 전 남성 환자분이시고 크기가 84cc 정도 되셨고 이 PSA라는 수치가 저희가 4 미만을 정상으로 하는데 8.6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이 전립선 혹시 암이 아닌지 조직 검사를 고려를 했던 분이신데요. 실제로 5년 전에도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아닌 거를 확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내원을 하셔서 5년이 지났고 이제 PS 수치가 8.6이니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한번 시행을 하고 암이 아닌 걸 최종 확인하고 나서 홀랩 수술을 계획하고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거대 전립선 한 80g 정도면 1시간, 1시간 반 정도 수술 시간이 걸립니다. 수술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물론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보통 저희가 양측 옆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사이가 이제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되는데, 정말 전립선이 큰 분들, 그다음에 뭐 전립선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이 양측 옆만 비대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는 이 두 개만 이렇게 양측 옆이 막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방광 쪽 입구로 갔을 때는 이 가운데 하나가 더 자리 잡고, 저희가 이제 중엽의 비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엽의 비대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중엽이 발달된 경우에는 이 중엽을 제거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1, 20분 정도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중엽은 사실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 양측 옆만 큰 분이셨고요. 수술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보통 1시간, 1시간 반, 그 사이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측 옆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이내로 끝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84cc 크기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홀랩 수술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시경이 들어가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방광 쪽이시고요. 이 방광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혹시 보이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방광이 조금 두꺼워져 있고 우리 육주화라고 하는데 좀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 지금 확인하는 부분이 양측 요관구, 신장에서 요관을 따라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이 소변이 내려오는 구멍, 요관구를 확인을 하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방광 안에 다른 암이라든지 방광 결석, 다른 문제는 없는지, 동반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지금 전립선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양측 옆이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을 정도로 비대가 심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는 중엽은 그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는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방광을 보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무슨 꼭 인대처럼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방광이 좀 딱딱해져서 제가 트라베큘레이션, 육주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딱딱해지면은 방광의 수축이랑 이완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광 기능도 조금 떨어진 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이저 파이버를 이렇게 넣었고요. 이제 수술 시작할 준비가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양측 옆, 이제 요 부분을 제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면 한쪽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뒤쪽이 방광 쪽이면은 결국 이 덩어리는 떨어뜨려서 이렇게 뒤로 방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분쇄를 해서 요도로 뽑아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넘어가려면은 일단 이 끝에 방광 입구부터 끊어줘야지 이 뒤로 나중에 다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광 입구부터 일단 쭉 끊어주는 장면이 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이 방향이 아닌 더 들어가서 이 방광 쪽에서 끊어줘서 이렇게 넘기도록 지금 레이저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엽이 발달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중엽이 발달되어 있으면 정말 이 가운데 큰 덩어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좌측이죠. 저희가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좌측, 우측, 그리고 중엽 이렇게 세 군데를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크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제 방광 입구 쪽을 끊어준 다음에 방금 보신 정구 지나갔는데 정액이 나오는 구멍이죠. 정구 쪽 그 앞까지 해서 이 가운데를 일단은 레이저를 가해서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영상의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레이저를 조직에 딱 붙여서 이렇게 가하는 경우가 있고 좀 멀리서 이렇게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조직을 완전히 이렇게 끊을 때, 잘라내듯이 끊을 때는 이 조직에 딱 레이저를 붙여서 가하듯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출력에 대해서 제가 뭐 교과서적인 내용보다 또는 다른 뭐 수술 영상에서 다른 의사들보다는 저는 좀 약간 저출력으로 하는 편인데, 저출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뭐 물론 절개나 박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혈관 같은 것도 지혈이 잘 되면서 출혈을 잡으면서 시행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시 방향을 쭉 가르고 있고, 아직까지 뭐 저명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살살살, 그러니까 한 번에 쫙 가르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조금씩 가면서 가다 보면 지금 약간 보일랑 말랑 하는데 이렇게 그 매끈한 막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우리가 피막, 이 전립선 조직과 이 바깥쪽에 경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이를 잘 분리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가운데를 끊으면서 그 피막까지 찾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점점점 이 좌측의 덩어리가 이제 윤곽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더 뒤쪽으로는 지금 보이듯이 여기 정구, 방금 지나갔죠? 그 정구, 그 전까지 끊어야 됩니다. 이 정구가 손상이 되거나 그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외요도 괄약근이 있기 때문에 그 괄약근이 손상되면은 결국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물론 괄약근에 손상을 가하지 않더라도, 물론 손상을 당연히 안 되게 해야겠지만은 그 괄약근 손상이 되지 않더라도 홀랩을 하고 나면은 일시적인 요실금, 잠깐 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일시적인 요실금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다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요. 자, 이제 정구 바로 앞까지 딱 끊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5시 방향으로 이렇게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그 피막과 경계사, 요 사이 공간 보이시나요? 요런 대로 막과 막 사이가 이렇게 딱 들리듯이 이렇게 조직이 약간 들어 올리듯이 분리가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사이사이 끊어주지만 이제는 요 막이 아마 보시는 분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요 막과 여기 비대 부분의 사이가 아마 구분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에 요 전 영상 한 40cc 되는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께서, 환자분께서 그 영상 봤는데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뭐예요? 도대체 먼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을 먼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홀랩 수술, 이 레이저를 가하면서 수술하는 걸 보시면은 출혈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관들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레이저로 이렇게 가하면서 지혈도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야가 잘 확보되고 깔끔하게 보여서 이 하얀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지혈과 동시에 이 박리, 그 다음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출혈도 거의 없고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은 결석같이, 이게 또 아까 노란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은 전립선 석회화된 것들이, 이 사이에 있던 것들이 레이저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뒤에 어두운 부분이 방광 쪽이고요. 이 방광 쪽 입구에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끊어주듯이 이렇게 조직을 끊어줘야지 나중에 이게 뒤로 이렇게 싹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계속 5시 방향, 요렇게 이제 뭐 덜렁덜렁 하는 덩어리가 하나 보이죠. 5시에서 3시, 2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를 요렇게 분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앞에는 어느 정도 끊어졌고 밑에도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있던 거를 요렇게 끊어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달랑달랑 하면은 요걸 뒤로 이렇게 쓱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시, 4시, 3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홀랩 수술은 지금 뭐 워터젯 수술도 있고 리줌 수술도 있고 그 전에 결제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뭐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라 그래서 이 서로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술 방법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최고다는 아닙니다. 홀랩 수술은 사실은 신의료 기술, 2009년에 지정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의료 보험이 되는 수술의 하나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전립선 비대 부분을 다, 저희 적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 적출을 할 수 있는 이 홀랩 수술은 아마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최고의 수술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 지금 저희가 이렇게 쓰는 이 레이저의 종류는 아마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레이저의 발전은 있겠지만, 뭐 3세대, 4세대, 5세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이 홀랩 수술을 대체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워터젯이라든지 리줌이라든지 그 전에 결철술이라든지 다 신의료 기술 계획이 나왔지만은, 사정력을 보존한다는 것에 너무 강조를 하면서 마치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이 홀랩처럼 모든 걸 다 제거를 하면서 사정력을 보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조직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서 사정력 보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는 사정력 보존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워터젯이나 뭐 결찰술, 리줌 이런 수술을 택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남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추후 재발 가능성, 그 다음에 다시 재수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계속 아마 2시, 3시, 요 밑에 5시 이렇게 환자의 좌측옆 왼쪽에 이 밑을 이렇게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조직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이제 끊어주면서 분리를 시키는 거고요. 뒤에서 다시 보고 전구 확인하고 이제 여기 1시 방향 여기 끊어주듯이 하면 지금 거의 한 요 정도까지 온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의료 기술은 사실 조금 더 보충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홀랩 수술, 그다음에 워터젯, 리줌, 결찰술, 또 이제 새로 나온 수술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수술이 서로 동등한 효과를 보는 수술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신의료 기술이란 말이 마치 최고,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차도 대형 세단이 있고 정말 고급 세단이 있는데 여기랑 이 소형에 해당하는 차가 신차가 나왔다 그래서 이 신차가 이 대형 세단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교통수단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홀랩 수술은 정말 전립선 비대 부분을 다 완벽히 제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지금까지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술, 그럼 결국 전통적인 방법인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다 일일이 긁어가지고 이거를 없애는 수술 외에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는 내시경으로 홀랩 수술을 하고 있지만은 70cc, 80cc, 90, 100 이렇게 큰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에 큰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도 로봇 수술로 이 전립선을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거 로봇 수술은 사실은 이 홀랩을 대체, 또는 로봇 수술을 홀랩이 대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나오고 있는 신의료 기술 몇 가지의 그 수술은 홀랩과 대체를 한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한번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원장님 워터젯이 이번에 새로 나왔던데 이 워터젯 결찰술이 새로 나왔대, 결찰술 리줌 이렇게 찾아오시지만은 일일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다 장단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10분, 20분, 30분이 걸려도 저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수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다시 본인이 원하시는 수술을 결정을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제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아마 오른쪽 이 가장자리 부분은 다 절개나 박리가 되고 이제 12시 방향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건데 이제 하나씩 나눠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12시를 끊어주고 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방광 입구 쪽을 먼저 끊어줘야지 이게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방광 입구 쪽을 레이저를 가해서 이제 끊어주고 있는 겁니다. 홀랩 영상은 뭐 제 영상 말고도 뭐 외국 영상도 있고 대학병원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올리신 영상도 있고 해서 수술하시는 의사분들께서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조금씩 그 테크닉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방식, 나름대로 제 방식으로 하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12시 해서 제일 뒤쪽으로 오면은 이 뒤쪽까지 이제 정구,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무슨 돼지코 마냥 구멍 뚫어놔서 이렇게 정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된 부분, 요 입구까지 쭉 12시 부분을 가르고 있습니다. 갈라서 이 좌측옆대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빼내려고 지금 위를 이 12시 방향을 레이저를 가해서 분리를 시키고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직을 끊을 때는 제가 딱 레이저를 딱 붙여서 시행을 하죠. 아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조직을 이렇게 그냥 이 메스 전립선 비대 부분 조직을 이렇게 분리시킬 때는 약간 멀리서 지혈과 동시에 좀 분리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12시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1시에서 12시로 이렇게 오른쪽 뒷부분 여기를 지금 이제 끊어내고 있고요. 이제 이 밑에는 거의 다 끊어냈기 때문에 이 위쪽을 이렇게
마치 우리 와이퍼 움직이듯이 이렇게 끊어내면은 점점 위에가 다 끊어지고 나중에 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12시 부분이 이 뒤쪽이 아직 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쪽을 여기서 이렇게 끊어낼 겁니다. 제가 끊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레이저를 딱 붙여서 이렇게 조직에 붙여서 끊어내고 있죠. 가끔씩 이렇게 시야가 좀 빨갛게 흐려지는 부분이 바로 출혈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홀뮴 레이저를 가하면서 이 홀랩 수술을 하는 거는 이 지혈과 동시에, 그러니까 출혈되는 부분, 이 혈관들을 다 지혈을 하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야 확보를 제대로 하면서 조직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홀랩 수술이 조금 서툰 경우에는 막 피가 나는데 그거를 지혈을 안 하고 계속 머릿속에 그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시야가 점점점 안 보이게 됩니다. 피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은 의사분들도 그걸 하다가 못하겠는데 하다가 갑자기 다른 수술, 그러니까 경여도적 전립선 절제술로 전환을 한다든지 홀랩 수술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랩 수술이 사실은 그 러닝 커브, 완전히 내가 익숙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기에는 많은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사실 뭐 워터젯이나 결찰술, 리튬도 마찬가지지만은 러닝 커브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홀랩은 레이저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저는 홀랩을 설명할 때 어려운 수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왜 어렵냐?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거는 정말 의사의 손을 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이거를 홀뮴 레이저를 가지고 적출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수술이기 때문에 그 의사가 정말 이 수술을 잘 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주말 빼고 매일같이 수술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출혈이라든지 사실 염증이 좀 많이 동반되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시야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혈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딱 봐도 저희 직원들도 서로 딱 눈빛을 마주치면서 한번 웃고 넘어가는 일인데 그 눈빛을 마주치는 게 뭐냐면 혈관 정말 굵다. 오늘 좀 출혈 때문에 조금 시간 더 걸리겠는데 서로 이제 직원들도 딱 보면 알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래서 그렇게 혈관이 좀 많이 발달된 경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혈을 일일이 다 해나가고 혈관을 끊을 때도 그냥 바로 끊는 게 아니라 다 양쪽을 지혈하고 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12시 방향이랑 이렇게 끊으면서 이제 좌측옆에 한 이 정도면은 좌측옆만 제거하는데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홀랩 수술을 하고 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외요도 가래권 설명에서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술 후의 후유증? 근데 일시적입니다. 정말 일시적인데 뭐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딱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세 가지 딱 3개월 동안은 좀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3개월 후에는 정말 소변 잘 나오고 친구들 또는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할 정도로 소변을 잘 본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조금 있을 수 있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소변이 통증이죠.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다가 좀 찌릿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실금 일시적으로 잠깐 새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새는 분이 있고 그리고 급박류, 소변이 이제 아무래도 상처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계속 움직이는 기관이고 소변이 흐르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3개월까지는 아무는 동안에 소변이 좀 급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급한 거를 참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변을 찔끔 흐르게 하는 일시적인 요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3개월 꼭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은 회복되는 과정이 정말 서서히 이렇게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한 달 만에 뚝 좋아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3개월까지는 계속 선생님 힘들어요. 정말 3개월 좋아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좀 화 비슷한 짜증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3개월째가 딱 되면은 갑자기 표현이 생각나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선생님 정말 딱 오늘 오기 전 이틀 전부터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뚝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90%, 거의 99%는 3개월 정도면은 그 수술로 인한 불편한 증상들이 다 좋아지게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간혹 이제 조금 더 한두 달 더 해서 6개월 정도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3개월 만에 좋아진다고 제 경험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3개월 동안 그 3가지 정도만 혹시나 그 3가지 증상은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요실금이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면은 그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약들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환자분들을 뵈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끊어진 것 같고요. 이제 방광 입구 쪽 끊어주고 남은 부분 지금 거의 방광 이 뒤쪽이 다 들린 상태입니다. 여기 다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고요. 또 방광 입구 쪽만 끊어주면은 아마 뒤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이쪽에 뒤에 피막 쪽이랑 여기 하얀 부분 그리고 약간 들리듯이 이렇게 쭉 분리가 되는 거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혈관에서 이렇게 출혈되는 부분도 바로 지혈을 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사실 뭐 수술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면 그냥 막 끊어내듯이 수술을 하면 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관들을 지혈을 일일이 다 안 해주고 물론 아주 미세한 거는 그냥 남겨놔도 되겠지만은 펑펑 터지고 있는 이 혈관들을 지혈을 안 해주고 계속 진행하면은 정말 시야가 엉망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홀랩 수술을 정말 잘 깔끔하게 진행을 하려면 이런 출혈들을 다 잡아주면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방광 입구 쪽 쫙 끊어주면은 이렇게 방광 입구를 따라서 이 조직이 이제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끊어주게 됩니다. 끊어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왼쪽 좌측엽은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고요. 여기를 제대로 안 끊어주면은 이 방광의 그 점막이랑 이 전립선 쪽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붙은 상태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돼요. 그 방광 안에서 완전히 여기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방광 입구 쪽, 우리 방광 경부라고 하죠. 방광 목 쪽에서는 끊어줘야 됩니다. 그냥 분리시키듯이 레이저를 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5시 방향에서 4시, 3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그 레이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금 같은 방법으로 끊어주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수술 후 일시적인 합병증, 일시적인 후유증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출혈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혈을 다 하면서 일일이 지혈을 하고 마지막에 모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분쇄를 해서 이걸 다 빼내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제가 한 번 더 지혈을 해서 환자분들은 사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나 오해 수술하신 분들 빼고는 당일로 퇴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출혈에 대한 그렇게 큰 걱정이 없이 퇴원을 하시지만은 소변줄을 이제 뽑고 나서 도뇨관을 뽑고 나서 그 3개월 동안의 회복 기간 동안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출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변에 선생님 피가 조금 묻어 나와요. 아니면 변기에 피가 한두 방울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약간 뭐 맑은 핑크색이라든지 이렇게 피가 섞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피가 무슨 토마토 주스처럼 아니면 케첩처럼 뻘겋게 이렇게 나는 경우는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무조건 생기지는 않고요. 되게 어떤 경우에 생기냐, 이 복부에 힘이 가하거나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도 어떤 환자분께서 정말 소변도 잘 나오고 너무 좋아요 하고 계셨는데 한 이미 2달 정도나 지났습니다. 2달이나 지나서 그 지방에 계셨는데 지방에서 이제 그 정원에 물을 주신다고 이렇게 물통 큰 걸 2개를 양쪽에서 이렇게 드셨나 봐요. 그걸 이렇게 들다가 갑자기 뭐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빨갛게 나와가지고 바로 병원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오셔서 소변줄을 다시 끼우거나 아니면 지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일단 오셔서 확인을 하자 하고 해서 일단은 뭐 약만 쓰고 좀 지켜봤는데 금방 회복이 되셨던 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또 다른 분 같은 경우 생각나는 분이 이제 물론 생계를 위해서 이제 그 공사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 힘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생계 때문에 뭐 바로 수술하자마자 회복도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정말 바로 한 달도 안 되셔가지고 피가 뻘겋게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혈뇨가 나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뭐 절대 안정까지는 아니시지만은 복부에 너무 힘이 간다든지 무거운 걸 이렇게 힘 줘서 든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떨어졌죠. 제가 툭툭 치면서 어디 안 떨어진 데가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부분 떨어뜨리고 있고 이제 왼쪽 하나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왼쪽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오른쪽은 여기 있죠. 왼쪽은 완전 이렇게 비어 있고 전구 이렇게 있고요. 한번 쭉 돌려보고, 네, 뭐 지금 이게 한 제가 3, 4개월 전에 수술했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지혈을 일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피막 부분에서 피가 나는 부분을 지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전구, 그 다음에 여기 우측옆, 이제 여기를 제거를 해야죠. 자, 이제 놔두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측옆이니까. 보시는 방향에서는 왼쪽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밑에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저는 여기를부터 먼저 갈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뒤로 넘기게 된 거죠. 방광 입구 쪽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양쪽을 다 제가 결제를 했기 때문에 방광 입구에서 다시 깎는 거는 없고, 요 전구에서 요렇게 요 밑에를 요렇게 끊어주면서 그 피막 사이 경계를 지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나면은 제가 내시경을 이렇게 쓱 밀어 올리는데, 내시경을 밀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홀랩 수술은 저희가 사실 뭐 오렌지, 저는 사실 예전에 아보카도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음식점에 촬영할 때 계란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설명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피막이랑 이 알맹이를 분리시키는 거를 오렌지 이제 과일의 그 오렌지를 이렇게 껍질이랑 분리시키는 거를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냐면, 사실 지금 저희가 이걸 보시듯이 이 껍질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껍질은 그대로 있고 저희는 알맹이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과일 먹을 때는 이렇게 까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내진 않고 여기를 알맹이를, 그러니까 뭐 밤 파듯이, 그러니까 밤 이렇게 파서 먹듯이 그렇게 안쪽 알맹이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비대 조직과 뒤에 요 막 사이를 사서 지금 이렇게 레이저를 가하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막이 보이죠. 양쪽이 이렇게 분리가 되듯이. 이 막을 잘 찾지를 못하면, 아마 저번 영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여기가 어디다, 그다음에 3D로 지금 어디가 떨어져 있고 여기를 해야 되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딱 그려놓고 이제 그려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뭐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굳이 뭐 머릿속으로 그리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지금 여기가 어디구나 그냥 손이 알아서 가는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종이컵으로도 표현하지만은 이 피막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수술할 때 이 경계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딱 떨어지면 이 양쪽 막처럼 보이잖아요. 막이 따로 이렇게 보이는 막을 찾아야지 얘가 정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를 쉽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를 못 찾고 이 조직을 그냥 자르듯이 어디로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손 각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깎아내고 있구나 하고 있지만, 이 조직 중간을 끊어서 이 조직을 이렇게 완전히가 아니라 이 중간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오렌지를 중간에 딱 잘라내면은 과즙이 막 터져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혈관들이 많아서 피도 많이 나오고요. 내가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막을 보면서 잘 찾아내면서 지금 분리되듯이 이렇게 좀 쭉 올라가죠.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그냥 들리듯이 레이저를 가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혈관 보이시잖아요. 이 정도 혈관은 뭐 별로 굵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굵은 분들은 혈관이 이만한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 지혈을 일일이 하면서 하는 거죠. 네, 지금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7시 방향, 7시죠. 7시 방향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깎아내는 거고, 지금 가운데 부분입니다. 지금 덩어리가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고, 네, 일단 밑에서 이렇게 방광 입구까지 끊어주듯이 아마 방광 쪽으로 점점 진행을 하면서 이 밑에를 끊어주고, 지금 여기 밑에를 이제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좌측옆을 한 것처럼 우측옆도 가운데 여기 끊어주고, 여기를 뒤에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홀랩 수술 하시는 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나오는 수술 방법들이 워터젯도 그렇고 결찰수도 그렇고 또 리줌 이 세 가지가 지금 최근에 나와서 계속 신의료 기술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결찰술은 사실은 이제 신의료 기술에서 넘어가서 비급여 체계로 들어왔고요. 이 세 가지 수술 방법에서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기능 보존. 근데 이 신의료 기술에도 정말 혼동되지 말아야 되고, 성기능 보존이란 말에도 정말 유혹이 되거나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사정력 보존에 해당하는 거지 발기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수술을 하면은 성기능 보존이 되지만 콜랩 수술을 하면은 성기능 보존이 안 된다. 맞습니다. 사정력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사정감이라든지 정액이 나오는 거, 이건 잘 안 되는데, 그 사정력 보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마치 성기능 보존이란 말을 써서 이 수술을 하면은 정액도 안 나오고 발기도 안 돼,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기능 보존이란 말은 사정력 보존에만 국한된 거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광 있고 저 뒤에 보일랑 말랑 했는데 여기 밑에를 지금 이렇게 끊어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출혈되는 부분은 같이 지혈을 해주면서, 네, 이렇게 지혈을 해주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끊어주고, 네,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쪽 여기 7시, 8시 방향, 이게 피가 나면은, 그러니까 이런 출혈을 안 잡아주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 시야가 앞에 안 보여서 정말 처음 홀랩을 시작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당황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당황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하나씩 사실 이거 수술은 급하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한 단계 한 스텝 이렇게 분리시키고 지혈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만 익숙해지면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도 금방 진행이 돼서 수술 빨리 끝나거든요. 사실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 50분 영상인데, 사실 80g 이상 50분이면 사실 되게 빨리 끝나는 겁니다. 빨리 끝나는 거고, 물론 모든 수술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이 많이 된다든지, 방광에 결석이 있어서 결석을 또 제거를 하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80g 정도, 90g 정도 되는 수술이 1시간 정도 만에 꼭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네,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을 보시면은, 제가 어제 퇴근하기 전에 만든 건데, 요거를 요 가운데 부분, 이행대 부분만 말씀드리면, 앞에서 요도에서 진입해서 들어올 때는 양측만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뒤쪽에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중엽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엽이 또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우측엽도 많이 진행이 돼서 들어온 것 같고요. 이제 위쪽도 이렇게 끊어주고 있고, 지금 이제 위쪽을 끊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밑에는 거의 다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반대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다 분리가 된 상태에서 위에만 이제 마치 달려 있는 거를 끊어주듯이 위에만 이렇게 끊어주면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쓱 이렇게 다 넘어가면서 뒤에 이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방광입니다. 그러니까 검게 보이는 부분이 보였다는 거는 방광 입구 딱 들어갈 부분까지 거의 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조직들은 제가 지금 끊어주듯이 그냥 딱 쳐내고 있죠. 쳐내고 있고, 이 정도면은 정말 출혈도 거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긁어내듯이 안에서 얘를 깎아내듯이 이렇게 파내면은, 제가 아까 과일에 비유했지만은 과즙 터지듯이 출혈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크신 분들을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로 이렇게 수술할 때는, 저희 인턴 선생님 저 피 좀 받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혈하는 그 팩이죠. 수혈을 하면서까지 수술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랩 수술로 깔끔하게 출혈도 걱정 안 하고 수술을 이 거대 전립선 배에 뚫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시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수술 방법 자체가 획기적인 거죠. 2009년에 신의료기술 인정받아가서 지금까지 됐으면 벌써 19년, 24년, 15년 된 거죠. 그 15년 된 거면은 15년 됐는데도 이게 자꾸 왜 15년이나 된 10년도 더 이렇게 오래된 수술이 최고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 한번 해주시면 아, 수술 방법 그리고 비대된 부분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지금 최신 나온 신의료 기술이나 새로 인정받은 여러 수술들의 사정력 보존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방에서 사실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남부 터미널 아니면 뭐 SRT역 수서역이나 가끔 이제 뭐 서울역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딱 항상 터미널이나 그 SRT 뭐 KTX역에 딱 내리시면은 사실 병원에 와서 소변을 딱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좀 참기가 어려서 거기 소변을 미리 보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왜냐면 터미널에서 소변 보는데 옆에서 다 쳐다본다고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옆에서 그 소리가 저희도 사실 옆에서 누가 보면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티가 날 정도로 만족도도 좋으시고 소변을 정말 잘 보십니다. 실제로 뭐 그래프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뭐 환자분께서 물론 사모님도 같이 오셨던 보통 오시는데 아마 가족분들 중에 소변을 제일 잘 보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드님 다 필요 없고 친척분들 조카들 다 포함해서 아마 소변을 제일 잘 보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아쉬워하는 게 있죠. 네. 그래도 사정력 이거 다시 돌아올 수는 없나요? 이렇게 그 처음에 수술할 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은 사정력이 없어질 수는 있다라는 걸 알고 소변을 잘 보게 수술하시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래도 남자로서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홀랩 수술을 결정할 때는 내 나이에 뭐 관계는 하지만은 사정력 정도는 없어도 뭐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소변을 더 잘 보고 내가 방광 기능 안 떨어지게 보존을 해야지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무조건 홀랩을 결정하시고 하는 게 맞죠. 자, 지금 이 어두운 부분에서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오른쪽도 거의 다 지금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지금 거의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뒤로 간 것 같고요. 밑에 이제 끊어주고 하면은 뒤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기를 이제 끊어주고 있네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덜렁덜렁 뒤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죠. 요 빨간 부분이 이제 방광 점막 쪽 이런 거 점막 쪽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붙여서 끊어주듯이 이렇게 조직을 끊어주면은 딱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거의 2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겠죠. 네, 이제 우측옆도 거의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 큰 덩어리가 이제 방광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음 나올 영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실레이션이라고 해서 분쇄의 과정을 거칩니다. 요도는 사실 이 전립선 피막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는 관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바로 이렇게 빼낼 수가 없으니까 얘를 방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모실레이터라고 하는 분쇄기를 딱 넣어서 얘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쇄를 시켜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홀랩 수술은 에뉴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적출이란 말을 쓰는데 정말 이 수술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왜 절제나 뭐 이렇게 절제란 말이 아니라 적출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덩어리를 통째로 빼내듯이 방광으로 넣고 다시 분쇄를 해서 빼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출이란 말을 쓸 정도로 완벽하게 제거를 한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트리머라고 하죠. 미용실에서 이렇게 딱 다 깎고 나서 잔 머리 다 정리하듯이 잔 조직들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피가 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지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양측 다 뒤로 떨어져 나간 상태고요. 피가 나는 부분을 지혈을 하고, 이 지혈을 또 안 하면 문제가 뭐냐? 지혈을 안 하면 지금 뒤로 넘어간 거를 이제 빨리 빼내면 수술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를 지혈을 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얘네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이제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지혈을 해줘야지. 자, 뒤에 지금 보일랑말랑 이렇게 하얀 덩어리 보이시는데 이 덩어리 지금 잘 보이죠? 근데 지혈을 완벽하게 또 안 해주고
모실레이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방광 안에서 이 적출돼야 할 조직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랩 수술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지혈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지만 수술이 안전하고 또 수술도 빠르게 진행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조직이 조금 덜 떨어져 나간 같은 부분은 레이저로 조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지혈하고 다음 단계 빨리 해야지 하고 모실레이션 들어가 봤자 어차피 지금 시야가 안 나오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스코프이 바뀌었는데 기구 바꿨습니다. 지금 이 두 덩어리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신다는 얘기는 지혈 과정이 깔끔하게 잘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혈을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모실레이터 기구가 들어갔는데 요게 얘를 딱 이렇게 석션을 하듯이 붙여가지고 갈아서 빼내게 됩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요 모실레이터 기구가 방광이면 이렇게 들어가, 요 도로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마치 이로 갈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석션 기능이 같이 있어서 조직에다 딱 대면은 조직을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방광이 있으면 이 방광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빨아 올린 위로 들어서 뒤로 이렇게 갈아서 분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분쇄 과정도 당연히 지금 보시는 영상이 84cc에 해당하는 거대 전립선이지만은 이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또 그만큼 또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 조직도 수술하다 보면은 제가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하고도 막 말씀을 드리고도 듣고 하는데 이 조직이 정말 단단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석션으로 딱 끌어올렸는데 빨리지가 않고 뚝 떨어지고 또 빨아서 올렸는데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애를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확한 시간이 진행되는 게 좀 분으로는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아마 전체 시간이 지금 50분 중에서 요 분쇄 과정만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아무리 빨리 잘 이 조직을 적출하듯이 다 빼내도 이 분쇄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수술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거고 정말 와 깔끔하게 잘 떨어졌다 하고 뒤로 다 빠졌는데 분쇄가 안 돼가지고 진짜 시간이 더 배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끊어주듯이 다 빼내서 쫙 빨려 나오면 다행인데 정말 이렇게 안 깎일 때에는 전기 루프를 이용해서 다시 일일이 하나씩 조각을 내가지고 빼낸다든지 정말 우리가 수작업을 하듯이 다 일일이 다 깎아내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제 남은 조직 몇 개 안 남은 것 같고요. 이제 이것까지 다 빼내면은 수술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적출이란 표현이 딱 맞는 거죠. 덩어리를 그대로 피막과 분리를 해서 뒤로 딱 방광으로 넣은 다음에 분쇄를 해서 다 빼내는 거니까 전립선 적출술이라는 표현이 그 이름이 딱 맞다고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계속 분쇄하는 과정이고 이 전립선 홀랩 수술은 딱 그렇게 3개월 정도 회복 기간만 지나면 정말 아주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앞으로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이라든지 이런 걱정은 거의 없는 수술이 제가 볼 때는 홀랩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새로운 수술 나오고 있지만 그 수술은 그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력 보존 또는 뭐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결찰사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목적에 맞는 수술들이 생기는 거지 이 비대된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를 결국 하려면 홀랩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제 조직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조직 다 빼내고 조그만 조직들 이렇게 분쇄를 하다 보면은 일부가 자꾸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깔끔하게 분쇄를 모실레이션을 해서 다 빼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가 잘 보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피가 정말 출혈이어 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은 얘를 딱 이렇게 석션으로 빨아들여서 찝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제 아마 얘만 적출을 하고 나면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끝납니다. 지금 이렇게 빨아 올렸는데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잘 안 되면은 지금도 그렇죠. 딱 여기 물려야 되는데 바는 이게 딱 석션을 하면서 갈가내는 중에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실제로 정말 무슨 콩알 아니면 딱 무슨 알처럼 땡글땡글하게 생긴 조직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로 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애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다 깎아내는 걸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빼내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야지만 수술이 끝나는 건데, 이 모실레이션 과정이 좀 어려운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이가 막 이렇게 분쇄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직을 분쇄를 시키는 거죠. 실제로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도 해요. 여기 방광 조직이랑 전립선 나온 조직이랑 헷갈려서 방광이 딱 물려가지고 방광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나중에도 계속 확인을 하지만은 뭐 그럴 일은 사실 뭐 저는 거의 없지만은, 수술하고 나면은 정말 방광에도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그래도 확인을 하고요. 사실 딱 방광이 물린 거는 그 순간에 딱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그런 일은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네, 요 덩어리 계속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는데 지금 빨리 안 나오고. 네,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또 남은 조직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남은 조직이 있는지. 지금 살짝 보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주화라고 표현했던 거, 트라베큘레이션, 방광에 섬유화되듯이 딱딱해진 부분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정말 잘 나오긴 했는데 소변 속도는 확실하게 처음 딱 보실 때는 속도가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잔뇨가 아주 깔끔하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던 케이스였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방광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딱 아까 조직 있던 부분 완벽하게 다 깎여 나가고, 자, 이거는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피가 막 퐁퐁 나는 부분이 아니고 피가 미세하게 났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혈전처럼 이 막에 좀 붙어 있는 거라서 레이저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뜨려 나가면서 펑펑 피가 터지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더 하고 있고요. 쭉 둘러보면은 네, 이 정구가 있고 양쪽에 다 비어 있죠. 네. 레이저로 살짝 쏴가지고 이렇게 맺혀 있는 혈전들을 이렇게 딱 치워서 피가 많이 나는 부분이 없는지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정구만 달랑 남아있고 옆에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형을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액이 나오면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서 배출을 하려면 이렇게 짜주는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없으니까 정액이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여기서 맴돌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괄약근으로 딱 닫혀 있으니까 이 뚫려 있는 방광 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역행성 사정입니다. 네, 지금 한 번 더 쭉 확인하면서 지혈을 해야 될 때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정구만 지금 달랑 남아있죠. 보통 이 정도면은 소변줄은 한 3일 내외로 소변줄을 차시게 되고요. 3일 후에 소변줄을 뽑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정도 회복 기간 동안 3개월 정도 이제 뭐 소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소변이 급한 느낌, 일시적으로 새진 않는지, 그리고 통증, 이런 거를 중간에 약이 필요하거나 다른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은지 환자분들을 뵈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혈까지 확인하고 방금 전에 방광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수술이 끝났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되는 크기도 뭐 로봇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홀랩으로 이 거대 전립선 비대증도 100g이 넘더라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적출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정말 방광이 망가진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큰 전립선이 있던 분들은 제가 볼 때 만족도나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대 전립선 비대증도 홀랩 수술이라면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무리를 드리면서 하나 더 강조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어디까지
그 전립선 크기에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여러 가지 수술, 비대증에 대한 수술 여러 가지가 서로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술로 보시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신의료 기술이라고 나온 새로운 기술이 무조건 최고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